안녕하십니까. 오늘 명심보감 드디어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돌입했습니다. 6번째 시간, 제목이 조금 우리한테 낯설은 개념이에요. 존심.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입니까, 이게? 이 보존할 존자의 마음심자. 웬만하면 잘 많이들 쓰지 않는 얘기인데, 이 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오늘 여러분을 같이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심을 얘기하자면, 일단 반대말을 얘기하면 금방 존심이 들어와요. 왜 방심한다는 말은 아시죠? 우리가 너 방심하지 말라. 그 방심이라는 말과 존심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반대되는 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편한데, 오늘 6번째 제목의 존심, 그거의 반대말인 요 방심. 이 방심이란 말은 마음을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존심은 무슨 뜻이에요? 그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보존한다. 중국말로 이 존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예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관하면은 돈을 저축한다. 그러니까 존은 안 속에 저장하는 거고 방은 내뱉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편의 구조는 방심된 마음을 존심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번 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방심이란 말은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 전국시대 때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교육자이죠. 이 맹자라는 사람이 방심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을 놓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깨끗하고 순선한 이 마음을 전부 다 흩어뜨리면서 상하게 하고 다 상처나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자가 어떤 줄을 얘기를 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이 개나 닭을 잊어버리면 그거 잃어버린 개나 닭을 찾으려고 온갖 군데 다 찾아요. 개똥아 개똥하고 부르면서. 그런데 자기 마음 잊어버린 건 찾아다닌 사람이 없대요. 결국 개나 이 닭 같은 건 소중하게 여겨도 자기 마음 잃어버린 건 아무도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맹자 이 반짝거리는 이 논설을 보면서, 맹자 또 하나 더 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명지 얘기를 해요. 무명지. 손가락에는 뭐가 있어요? 무명지가 있다. 무명지의 뜻이 뭡니까? 이름 없는 손가락이요. 있잖아요. 엄지, 이건 뭐예요? 검지, 중지, 이거는요? 이건요? 무명지. 왜요? 아무 역할이 없거든요. 5손가락 중에 특별히 역할이 없어, 이게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 없는 손가락 무명지라고 부릅니까? 특별한 역할이 없다는 얘기죠. 맹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무명지가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이 무명지 구부러졌다 그래서 인생 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오죽한 무명지예요. 손가락 이 무명지 하나 구부러진 게요, 인생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잘 삽니다. 이렇게 하고도 잘 살아요. 그런데 저 천리 먼 곳에서 무명지 펴주는 전문 의사가 있다 그러면 모든 돈을 다 싸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찾아 안 가요? 찾아가죠. 왜요? 왜 무명지라는 게 인생 살면서 별로 특별히 쓸 일도 없는데, 이게 왜 구부러졌다 그래서 왜 이게 특별히 내 인생에 방해되는 게 아닌데 왜 무명지 펴준다는 전문 의사가 있으면 돈 아끼지 않고 가서 거기서 치료받아서 피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가락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맹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손가락이 무명지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는 걸 부끄러워할 줄은 알면서 지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 피려고는 돈 싸들고 천리가 멀다 않고 가면서 자기 마음 삐뚤어져서 그거 고칠 사람은 돈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 얼굴이 남하고 틀리다고 성형수술에 정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있는데 자기 마음 고치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그 당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 개나 닭이 잊어버리면 전부 다 그걸 찾아다닐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 방심된 건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무명지 구부러진 거 부끄러워서 그 전문의사 찾아다니면서 그거 펼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 구부러진 것은 전혀 찾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요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얘기를 맹자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심된 마음을 어떻게 존심할 건가, 어떻게 모아드릴 건가, 이것이 이제 요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구부러진 거 펴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긴 여기 오신 게 투자한 거죠. 예? 그게 여기 오셔서 명심보감 읽으면서 구부러졌고 펴져 있던 내 마음을 다시 보존하고 받아들이는 거. 어쩌면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노력하면서 여기 오신 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존심을 보면서 우리의 그 펴진 마음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부러진 마음들, 우리의 그 노아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절, 그 범충선공이 찾으셨습니까? 이 범충선공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읽어보죠. 범충선공이 개자재왈 인수지우나 책임증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서기 즉 혼이니 이 조는 단상이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 지심으로 서인이면 불환부도 성현지위아니라. 이 명심보감에서 꽤 긴 구절입니다. 이것도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죠. 네, 준비되셨죠? 范中宣公戒子弟曰人虽自危责任则明虽有聪明庶几者昏而超但常以责任之心则己庶己之心庶人不患不道圣显地位也. 조금 약간 무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길어서. 이 범충선공이 개자재활 할 때 이 범충선공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뭐 명심보감에서는 끊임없이 정말 위대한 그 동양의 성현들과 그리고 그들이 썼던 책을 인용을 하면서 모아놓은 게 명심보감이라 그랬죠. 그래서 명심보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아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한쪽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눈으로 우리 자신의 이 문제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명심보감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장점 중에서 이제 범충성공이라는 사람, 범종함이라는 사람 자주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명심보감을 번역할 때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앞에 나온 책이 누군지 별 그렇게 큰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결국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그 다음 얘기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개자재활, 경계할 개자의 자제,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뭡니까? 가훈이죠, 가훈. 범충성공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인수지우나 사람인 자의 비록 숫자, 지극할 지자의 어리석을 웃자. 어떤 사람이 비록, 지우가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사람 이름 중에 지우가 많던데, 뭐 이지우, 김지우, 최지우 많죠? 지우라고 하는 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책인, 꾸짖을 책자의 사람인 자. 다른 사람의 단점을 꾸짖는 데 있어서는 즉 뭐래요? 명철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뭔가 모자른 사람도 남의 잘못 끄집어내는 데는 아주 명쾌하게 끄집어낸대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예? 남의 잘못은 왜 이렇게 잘 보여요? 내 잘못은 잘 안 보이는데 남들이 뭔 잘못을 하면 어쩜 그렇게 칼처럼 찝어내서 넌 뭐가 잘못됐고 정말 평소와는 달라요. 남 꾸짖을 때 보면. 그런데 수유총명이나 반대로 아무리 비록 숫자에 있을 유자, 총명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뭐 탕을 총명탕이라 그런다며요. 이 총이라고 하는 건 귀 밝을 총자입니다. 명은요, 눈 밝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총명이라고 하는 건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남의 말 잘 듣고 사물을 정확히 보는 사람을 뭐하다 그래요? 총명하다.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얘기는 무슨 뭐 특별하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 잘 들어줄 줄 알고 그리고
제대로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 그 총명한 사람이에요. 다 총명하시죠?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 그래도 서기즉혼이라, 이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 용서할 서자입니다. 몸기자, 나기자예요. 자기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대요? 어두울 혼자. 우리가 명자가 밝을 명자라면 호는 어두울 명자, 어두울 혼자입니다. 자, 이제 뭐 대충 해결이 됐어요. 지금 이 범충선공이 말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 아무리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단점을 꾸짖고 찾아내고 하는 데는 아주 명철한 지혜를 가져 있지만, 두 번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눈 밝은 사람도 자기를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는 어둡다. 뭐, 요즘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남의 잘못은 잘 보이고 자기 잘못은 안 보인다는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고. 다른 사람이 신호 위반하면은 이거는 뭐 아주 법규를 어긴 사람이고, 내가 위반하면 급해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남에 대한 용서는 아주 칼 같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요. 넌 반드시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했던 그 책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나 저 범충성공이 그 당시에 정말 이 존심이란 주제로 얘기했던 그 주제나 뭐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어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내 실수는 절대로 용서해 줄 줄 알면서 남의 실수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화상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그래요. 이조는 너희 자의 무리조. 너희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건 자제죠. 너희들은 어떻게 하래요? 다만, 항상 이 책임지심으로 꾸짖을 책자, 다른 사람 인자, 다른 사람을 꾸짖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이요? 명확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꾸짖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래요? 남을 꾸짖지 말고 자기 자신을 꾸짖어 보래요.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꾸짖는 그 마음으로 누굴요? 나를 꾸짖어 보래요. 똑똑하다며요. 남 잘못은 잘 본다며요. 그 눈으로 누굴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그럼 반대로 서기지심, 자기를 용서해주는 그 마음을 갖고 뭐래요? 남을 용서해주래요. 이것이 바로 이 범충성공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남 잘못 꾸짖는 데는 철저하게 잘한다. 그러니 남 꾸짖는 마음으로 남 꾸짖지 말고 너를 꾸짖어봐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용서해주는 데는 너무너무 관대하다. 그러니 자기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예?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안이불자, 환 무슨 환자입니까? 불환 무슨 뜻이에요? 근심하지 마세요. Don't worry. Don't worry. 근심하지 마세요. 뭘 근심하지 마세요? 안이불자, 다다를 도자. 어느 어디에 다다르지 못함을 근심하지 마세요. 어디에요? 예? 아유, 성현의 지위에 다다르지 못함을 근심하지 마세요. 문장에서 부정은 긍정. 그럼 다 지워버려요. 그럼 어디에 다다를 수 있대요? 성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공부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면 뭐 성현 되려면 저 산에 가서 수도해갖고 면벽 수도해서 30년 도통하면 성현 될 수 있답니까? 그게 성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현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남 관대하게 봐주고 남의 잘못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는 사람이 바로 성현이래요. 그런 사람은 성현 되지 않아도 된대요. 이것이 바로 이 범충성공의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동양에서 가장 얘기하는 가장 높은 그 최고에 도달한 우리의 경지 말입니다. 뭐 성인이 되든 성현이 되든 뭐 달인이 되든 신인이 되든 정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뭐 엄청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밤새서 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무슨 뭐 돛 닦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정말 관대하게 남을 용서해주고 철저하게 나를 갖다가 꾸짖어 보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그게 성현이고 그것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성현들이 많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무슨 뭐 산속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털나고 막 수염 기르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은 사람 중에 성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어? 넌 잘못했어. 너는 속이니 하고 얼마나 욕하는데요. 그렇게 먼 곳에 있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가끔 보면은 그 시장 통해서 순대 쓰는 아줌마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저 남이 오면 기쁘게 맞아주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은 내가 뭘 좀 부족한 게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분이 성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현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오늘 가슴속에 새겨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다 성현 되실 수 있지요? 이게 뭐 총명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한번 쭉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범충선공이 계자제왈 자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체크하고 꾸짖는 데는 명확하고 비록 아무리 귀 밝고 눈 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용서해 주는 데는 너무 어둡고 혼미하니 너희들은 다만 항상 다른 사람을 꾸짖는 그 명쾌한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꾸짖어 볼 것이며 자기를 용서해 주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에게 관대하게 용서하라. 그러면 너는 그 성현의 지위에 도달하지 않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거 배우면 돼요. 무슨 마음이요? 책임지심과 서기지심. 이것만. 저런 뜻신, 수지 뜻신. 남을 꾸짖는 마음, 나를 용서해 주는 마음. 이 단추를 갖고서 나를 꾸짖어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아마 그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성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심편 계속 좀 강의를 나가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자활 찾으셨습니까? 그 총명사예라도 거기 한번 읽어보죠. 자활. 총명사예라도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 용력진세라도 수지이겁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이겸이니라. 그 명심보감 문장은요 정말 어디서 따왔는지 너무 요리가 잘 돼 있어요. 책임지심, 서기지심, 총명, 지호, 뭐 서기, 책기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 대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비유법이 아주 문장이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문장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 문장 코드만 풀면 이 4개 문장 코드가 다 풀립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자활 일단 공자가 얘기했는데 뭐 공자가 얘기한 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관심사인 거죠.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또 총명이 나오네요, 지금요. 총명사예라도, 총 뭐라 그랬어요? 귀 밝고, 명, 눈 밝고, 여기다 더 보태서 사, 생각도 깊고, 예지롭고, 이거 예지롭다는 얘기 하죠, 왜? 그 어떤 예지로운 아무리 눈 밝고, 귀 밝고, 생각 많고, 예지로운 사람도요, 수지, 무슨 숫자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총명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써있자 무슨 우자예요?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그거를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지켜나가야 된대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해야 그걸 지켜나갈 수 있대요. 이 말 뜻 이해 가세요? 아니 똑똑한데 내가 똑똑한 건 남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똑똑해. 이러면 똑똑한 게 지켜집니까? 결코 내가 남한테 내 총명을 과시하고 내 지식을 남들한테 정말 어깨에 힘들어가서 과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똑똑함이 남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자기를 어떻게 하래요? 낮추래요. 낮춰서 마치 겉으로 보기엔 뭐예요? 좀 어벙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똑똑함.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게 판명되면 정말 그 사람 멋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나 똑똑해서 똑똑한 건 별로 안 멋있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중국서 유학을 하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가정마다 가보면 가훈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훈이 뭐가 있어요? 대충 뻔해요. 가화, 만사성. 자효, 쌍친낙 이런 것들이 있죠 주로. 근데 독서, 근면 이 명심보감 보시면요 가훈거리는 엄청 많아요.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이런 거 가훈으로 써보세요.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주고 굉장히 좋은 가훈들이 많은데 중국 가서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해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가훈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려울 난자, 얻을 득자, 어리석을 호자, 그리고 어리석을 도. 예. 따라보세요. 난더 후투. 중국말로 얘기하면은 후투란 말은 이게 멍청이, 바보 이런 뜻이에요. 바보가 되기에는 어렵다. 이게 가훈이에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난더 후투. 따라보세요. 난더 후투. 똑똑한 사람이 바보처럼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청나라 때 8대 괴인이라고 알려졌던 정판교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건데요. 이 어려운 난세에, 이 어려운 혼란한 시대에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 그거 남한테 밝혀갖고 사는 거, 그것이 결코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요. 좀 바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바보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반짝이는 자기의 그 총명한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처세술. 그래서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아주 기본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얘야 네 빛을 너무 빛내지 말란 말이에요. 너가 갖고 있는 광채를 너무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것이 네가 갖고 있는 빛을 더욱더 환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밥상머리 교육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난더 후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빛이 있잖아요. 그 빛. 그 빛을 화는 뭐예요?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내가 100볼트 아니야. 1000볼트의 빛이 있다면은 100볼트로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을 동자에 티끌진자. 이 풍진 세상 할 때 진짜 있죠?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좀 낮춰서 저 일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라. 화광동진이라고 하는 이 노자의 처세의 방법이 있어요. 화광동진. 이 난더 후투, 화광동진. 내가 갖고 있는 빛을 줄여서 이 세상 사람들 민중의 생각에 내 눈높이를 맞췄을 때 그 지도자는 영원히 그 지도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화광동진이라는 말을 합니다. 쉽진 않아요. 이게 난더 후투든 화광동진이든 정말 웬만하면 없는 것도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사람들 아니에요. 예? 좀 더 내가 잘나 보이고 싶고 그런데 그걸 오히려 줄이고 그 빛을 누그러뜨리고 이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산다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도의지입니다. 나는 잘났고 넌 못났고 너 같은 속물과 나 같은 이 세속을 초월한 사람은 분명히 틀리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인이 아닐 것 같아요. 그저 저 시골에서 농부를 만나면 농부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알고, 예? 아니면 똑똑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출 줄 알고요. 그런 어떠한 그 눈높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과연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가장 훌륭한 처세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총명사회한 사람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뭡니까? 공피천하라도. 공은 무슨 공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운 공이 이불 피자에 하늘 천자 아래 하자.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 덮었더라도, 내가 했던 이 공이 온 천하를 다 덮었더라도 수지이양하라. 그 공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 써이자에 양보할 양자. 이거는 어때? 이거는요. 내가 공을 세웠어요. 이건 내가 했던 공이에요. 그런데 그 공을 지켜나가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래요? 그 공을
내가 안 했시오. 저 사람이 했시오. 양보해야 그 공이 내 공이 된대요. 이 말도 이해갑니까? 가끔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 고부간의 갈등 중에 시어머니가 절대로 그 공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공이요? 자기 자식 키운 공.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포기했을 때 결국 그 공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처세의 방법이죠. 이 범충성공이 그 자기 자제들한테 했던 얘기 뒤에 이제 공자 얘기인데, 그 세 번째를 볼까요? 용력진세.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진세. 그것이 떨칠 진자의 세상 세자. 온 세상을 떨칠 만한 그런 용기와 힘이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지켜나가야 된대요? 겁쟁이처럼 해야 지켜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한신고사하는 많이 들어보면 한신. 이 한신이라고 하는 대장군. 우리가 뭐 이 시대를 올라가려면은 일단 진나라, 진시황제의 그 폭정이 있고 나서 이제 진시황제에 반대해서 수없이 많은 그 제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세상은 둘로 나누죠. 여러분들 장기판에 보면 뭘로 나눠져 있어요? 이 한나라와 초나라로 나눠지죠. 끝내는 어디가 이깁니까? 한나라가 이기죠. 그래서 빨간색 한나라를 왜 장기 둘 때 조금 고수들이 그 한을 잡게 되죠. 그 한나라가 초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한신. 그 사람은요, 100만 대군을 이끌면서 이 한나라 왕 한고조 유방의 이 대군사로서 100만 명의 병력을 움직이면서 연전연승을 해갖고 서초 패왕을 이기고 한나라를 아주 그 시대의 최고의 마지막 승자로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한신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신이 원래는 그 귀족 출신인데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몰락한 귀족인 거죠. 근데 그 몰락한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때를 봤어요. 자기가 나설 때인지 아니면 잠시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남들이 볼 때 자기가 막 똑똑하고 야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겁쟁이처럼 낮췄어요. 무예가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죠. 왜 어느 길가에서 웬 백정집 아들이 저 한신이 지나간단 말이죠. 저 겁쟁이. 저놈이 아무리 한나라 후예의 귀족이라도 칼만 크게 차고 다녔지 저 겁쟁이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게 내가 부끄럽다.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 보란 얘기죠. 내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너를 내가 안 때릴 것이지만 그걸 못 들어간다면 나랑 덤비자 이거죠. 그때 한신이요. 사실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 백정집 아들이 그렇지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용감하고 온 세상에 떨칠 수 있는 100만 군사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더라도 그걸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겁쟁이처럼 해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걸 알은 거죠. 그래서 그 치욕을 정말 무릅쓰고 입술을 깨물면서 그 백정의 그 가랑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웃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저게 칼만 차고 다녔지, 저 겁쟁이, 저놈이 무슨 왕족의 후손이냐, 다 욕을 하죠. 그 말을 듣는 한신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때를 봅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강가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그 빨래하는 아줌마한테 가서 그래요. 여보시오, 표모, 빨래하는 아줌마, 내가 배가 고픈데 당신 먹던 밥이나 좀 한 덩이 두시오. 내 나중에 이 은혜는 도저히 잊지 않으리다 하니까 그 빨래하는 아줌마가 밥을 한 덩이 던져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같은 겁쟁이 놈한테 내가 밥을 주는 게 나중에 뭔가 보답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나 먹고 꺼져라. 내 불쌍해서 준다라고 줍니다. 한신은 그 찬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요. 결국 진나라 말기 한나라가 일어나고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자기 인재를 알아보고 이 한신을 뽑습니다. 한신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때를 기다렸던 겁쟁이를 다 버리고 100만 대군을 맡아서 연전연승해서 한나라 건국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세운 어떤 장군으로 남습니다. 한신이 갖고 있었던 그 정말 자기의 빚을 줄이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겁쟁이처럼 남에게 보임으로써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았었던 그의 이 처세 방법.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수지익업이라.
겁쟁이처럼 했을 때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사를 많이 얘기해요. 정말 힘센 사람은요, 누가 와서 시비 걸면 씩 웃습니다. 원래 그 힘없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 누가 덤비면 덤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힘센 사람 못 봤어요. 정말 힘센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그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힘을. 왜요? 이게 잘못 때리면 사망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보통 그 용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겁쟁이처럼 지켜나가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요. 부유사해라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부자가 온 사회를 다 소유한 부자라도 수지 그걸 지켜나가려면 뭘로 지켜나가래요? 겸손함으로써 그 지켜나가랍니다. 지금 공자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메시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아무리 총명하고 머리가 좋고 예지로운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켜나간대요?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해야 그것이 지켜나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용기가 있고 내가 아무리 정말 온 세상을 떨칠 만한 힘이 있더라도 겁쟁이처럼 해야 지켜나갈 수 있다. 내 공이 아무리 크고 온 세상을 다 덮을 만 하더라도 항상 남에게 그 공을 양보해야 그 공이 나에게 영원히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온 천하를 다 소유했더라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진정 그 부를 지켜나갈 수 있다. 굉장히 그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역설의 이야기. 돈 있으면 자랑하고 용기 있으면 다 덤벼라 하고 공이 있으면 내 공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 뭐 저 보세요. 저 돈 있는 티 납니까? 뭐 한 3천억 있어도 티 안 나죠? 나요? 돈 있는 티 나요? 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하고 다니는데 뭐 은행 통장에 있어갖고 아직 제가 못 찾고 있어요. 번호를 몰라서.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신 있단 말이죠. 내가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만큼 든든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이 네 가지 얘기는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공자가 말하였다. 아무리 눈 밝고 귀 밝고 사색이 깊고 예지로운 자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려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해야 지켜나갈 것이요. 내가 이룬 공이 천하를 다 뒤덮은 정도의 공이라도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남에게 그 공을 양보해야 할 것이며 내 용기와 힘이 온 세상을 다 떨칠만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겁쟁이처럼 해야 지킬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소유한 부가 온 천하를 다 소유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써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존심, 내 마음을 보존하는 글의 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지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익지서. 여러분들 익지서 운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익지서 운. 영무사히 가빈이언정 막유사히 가부요 영무사히 주목이언정 불유사히 주금옥이요 영무병이 식추반이언정 불유병이 복양약이니라. 네, 익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해석해보죠. 익지서에 이르기를 여기서 영자는 차라리 영자입니다. 차라리 영자.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다 뜻으로 쓸 때는 영이라고 읽고 역시 차라리란 말 쓸 때도 영을 써요. 차라리 무사란 게 뭐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무사죠. 아무 일이 없이 그리고 가빈 집안이 가난해요. 차라리 내가 집에 아무 일 없이 집안이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말막자 있을 유자 일사자 온갖 일 다 터지면서 집이 부자로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동의합니까? 아니야. 무슨 요리요? 일 많더라도 일단 돈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중에서 고르려면 어떤 걸 고르세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집안 다 건강하고 부모 형제 다 무고하고 조금 쪼들리더라도 그게 더 아름답다 이거죠? 그게 더 편하다 이거죠?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밥 먹어주나? 나는 그저 그냥 돈만 있으면 돼. 뭐 남편이 뭐 나가서 안 돌아도 괜찮고 자식이 말썽 피워도 괜찮고 오로지 나는 그냥 뭐 집안에 돈만 가득 있으면 난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뭐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보존하는 그런 삶의 인생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라리 어떤 집안일 안 터지고 좀 모자르게 사는 게 낫지, 좀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온갖 일, 온갖 구설수, 온갖 사건 다 터지면서 집안으로 부자로 사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영 무사히 주 모견제. 영 차라리 무사 어떤 특별한 일 없이 주 살 주자죠. 어디에 살아요? 모옥이란 게 뭐예요? 이 띠모자. 이 띠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띠모자, 띠요? 예? 그 옛날에 산속에 가면은 그 논도 없는 그런 산속에는 지붕을 뭘로 엮어요? 그 띠라 그러나요? 떼라 그러나요? 띠? 예? 그 갈대처럼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거 잘라서 그거 얽혀갖고 초가집 만들죠. 그러니까 벼 갖고 초가집 만드는 건 그래도 좀 넓은 그 벌판이라도 있는 집 얘기고 산속 가면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띠로 엮은 집을 우리는 모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옥.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죠. 그냥 띠로 대충 엮어서 사는 집인데 요즘은 또 모옥이 굉장히 운치 있는 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검소함 또 아니면 그 절제의 상징으로서 부잣집에 가도요, 이 모옥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정말 그걸 즐기는 거죠. 나는 검소하게 산다라고 하는 걸 하나 이렇게 느끼는 하나의 공간 구조로서 모옥을 둔 집을 제가 봤어요. 하나의 어떤, 나를 항상 존심하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잣집에 살더라도 이 모옥이라고 하는 띠로 엮은 집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그걸 아마 만들어 놓으신 모양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차라리 아무 일 없이 그저 집안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어디에 살면서요? 그냥 띠로 엮은 대충 지은 집에서 사는 게 낫지, 불유사, 온갖 일은 다 터지고요, 주금옥, 금으로 만든 집에 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것도 동의합니까? 금으로 만든 집, 인테리어 화려하게 된 집에 사는 것보단 차라리 좀 초라하더라도 판잣집에서 아무 일 없이 오선도선 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 결국 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요. 영 무병이 식 추반이언정. 영 차라리 무병, 아무 병 없이 식 추반. 이 추자가 이게 무슨 추자입니까 이게? 요걸 써놓으세요. 사슴녹자에 세 개가 있는 게 추의 추. 좀 글자가 다시 한번 써보세요. 하나 주시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예요? 사슴녹이죠. 사슴녹. 사슴 세 마리가 거칠 추자입니다. 사슴 세 마리가 있으면 많이 싸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칠다 할 때는 이 추를 써요. 그리고 반은 무슨 반자입니까? 밥반자죠. 아무 일 없이 그저 거친 밥, 대충 한 밥을 먹을지언정 뭐하진 않겠대요. 불유병이 복양약이니라. 온갖 병 다 걸려서 뭘 복용해요? 양약. 좋은 약 복용하지는 않겠다.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갑인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뭐 하지 않겠대요? 차라리 뭐 한 게 낫대요? 무사한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집에 살더라도 차라리 무사한 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밥 먹더라도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보약 다 해먹고 병 있으면 뭐예요? 온갖 인테리어 잘 된 집, 금으로 만든 집에 살면 뭐합니까? 일 터지는데. 아무리 집안이 부자면 뭐합니까? 온갖 일을 다 터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개 경계 중에서 어디를 택하겠어요? A예요? B예요? 네? 말은 그렇게 하시죠.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꽁보리밥 열흘만 먹어봐요. 네? 비 줄줄 새는 집에서 장마 한번 견뎌봐요. 아유 다 싫다. 차라리 그냥 저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낫다. 그런 생각 들지는 않겠어요? 그것도 맞아요. 참 어려워.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데 뭐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막 엄청난 일 터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왜 고통받고 그런 것보단 그냥 내가 한낱 누일집 있고 그냥 거친 밥 먹더라도 한 끼 먹을 밥 있고 그저 아무 병 없이 사는 거 이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삶의 방법론인데 뭐 이것으로 보면은 뭐 어디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뭐예요? 존심, 내 마음을 어떻게 보존하고 사냐에 따라서 내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얘기가 계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해석을 할 테니까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익지서에 말하였다.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집안이 가난하게 살지언정 온갖 일 다 벌어지고 집안이 부자로 살지는 않을 것이니라.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저 띠로 엮은 볼품없는 집에 살지언정 온갖 일 다 벌어지는 금으로 만든 집에 살고 싶지는 아니하다. 차라리 아무 병 없이 거칠고 추잡한 밥을 먹을지언정 온갖 병에 다 갈려서 좋은 약 먹고 살지는 않을 것이니라. 예, 이게 이제 존심편의 얘기였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경행론 얘기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경행록은 책임자는 부전교요 자서자는 불개관이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책임자, 이제 이 정도는 해석이 되시죠? 상대방을 꾸짖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의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은 부전교, 안입을 자, 온전할 전자, 사기울 교자, 상대방과의 사기움을 완전히 할 수 없을 것이요. 남의 단점만 보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나면 계속 얘기하는 거들. 좀 좋은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만나면 뭔가 문제점만 얘기를 계속 들어놓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저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너 똑똑히 살래요, 무조건. 똑똑히 살래. 아, 물론 똑똑히 살고 노력을 하는데 만날 때마다 넌 뭐가 문제다, 넌 뭐가... 정말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한테 꾸짖는 것도 한두 번이죠. 충고도요, 한 번 하다 안 되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예 그 사람하고 안 살든지 사귀지 말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든지요. 그걸 만날 때마다 넌 또 뭐다 이거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고치다가 얘기했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요, 자서자는 스스로 자체 용서할 서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용서하는 자는요, 불개관이라. 절대로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 존심의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을 꾸짖고 다른 사람의 책망만 하는 자, 인간관계가 완전해지지 못할 것이요. 자기 스스로에게 용서하고 너무 관대한 자는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한번 쭉 오늘 공부한 거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범충선공이 계자재왈 인수지우나 책임 증명하고 수유총명이나 서기즉혼이니 이조는 단상이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불안부도 성현지위하니라. 범충선공이 젊은이들에게 경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꾸짖는 데는 명확할 것이요 비록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용서해 주는 데는 혼미하고 관대할 것이니 아 너희들은 항상 다만 남을 꾸짖는 그 마음으로 너 자신을 꾸짖어라. 남을 용서해 주는 그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는 이 시대에 성현이 되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총명사회라도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이겸하고 용력진세라도 수지이겁하고 부유사회라도 수지이겸이니라.
아무리 총명하고 머리가 생각이 깊고 예지로운 자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할 것이요, 아무리 그 공이 천하를 뒤덮을 만한 공이라도 그 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공을 남에게 양보하며 살 것이요, 내 용기와 힘이 온 세상을 떨칠 만한 용기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치 겁쟁이처럼 하며 살 것이요, 내가 소유한 부가 온 사회를 가졌더라도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익지서에 이르기를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집안이 가난할지언정 모든 일 터지고 집안이 부자로 살 것은 아니요,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저 띠로 엮은 초라한 집에 살지언정 온갖 일 다 있어서 금으로 만든 집에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요, 차라리 아무 병 없이 거친 밥 먹고 살지언정 온갖 병이 다 나서 좋은 약 먹고 살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경영록에 말하였다.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는 자 인간관계를 완전히 할 수 없을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 그 잘못 고칠 수 없게 될 것이니라. 오늘 이 존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방심이라고 하는 그 맹자의 얘기에 아울러서 내 마음을 과연 어떻게 보존하고 살 것인가.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개나 닭은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왜 안 찾냔 말이죠. 우리 무명지가 남들과 틀리다고 온갖 돈을 다 쓰며 그 무명지를 펴는 사람을 찾아다닐지언정 왜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은 찾지 못하느냐. 이런 그 맹자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보존하는 걸 존심편 같이 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